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오늘은 수열 한번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이제 마지막 단원인 수열인데, 요 수열 같은 경우는 조금 우리가 처음에 구구단 외우듯이 약간 더하기 빼기 막 연산 연습하듯이 좀 기본적인 어떤 사용법을 배우고 나면, 그런 기본적인 사용법을 내가 좀 익숙하게 하게끔 이제 단순 계산 연습을 조금 충분히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뭐 삼각함수도 그랬고 사실 지수로그도 그랬잖아요. 수원 같은 경우는 뭔가 새로운 기호들, 새로운 도구들을 배우는 게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연습을 충분히 하면서 진행을 해주셔야 좀 손쉽게 여러분들이 그 다음 내용을 이해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저는 강의를 쭉 이어서 하지만 계속 말씀드리는 건 중간중간 잘 끊어가면서 여러분들이 연습도 충분히 하시면서 하시면 되고, 그리고 약간 한 번 더 홍보를 드리자면 조금 연습 예제가 좀 많이 필요하다, 그런 워크북이 좀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또 깝스매스 DLC에도 있으니까 한번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광고 많이 하나요? 네, 아무튼 자, 이렇게 이제 오늘 수열이라는 걸 이제 시작을 할 건데, 도대체 수열이 뭐냐라고 하면 그냥 수를 나열한 거를 수열이라고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막 숫자를 나열을 하는 거예요. 막 1, 3, 5, 7 막 이렇게 나열을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약간 자연스럽게 이 다음에 무슨 수가 올까에 대해서 생각을 했을 때, 최소 3개 혹은 4개 수가 있으면 그 뒤에 9가 오지 않을까? 그 다음은 11이 오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좀 본능적으로 안단 말이죠. 이런 것들을 조금 알게 하는 그 어떤 단어를 우리는 보통 이제 규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수들을 막 나열을 하는데 얘네들끼리 막 규칙도 있고 막 차례대로 쫙쫙쫙 이렇게 있는 상황, 이런 것에서 이 수들을 좀 관찰을 해 나가는 것들을 우리는 이제 수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런 수열들을 다룰 때 이 각각의 수 하나하나를 우리가 이름을 주는데, 그런 수를 우리는 이제 항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이제 순서대로 보통 이렇게 첫째 항, 둘째 항, 셋째 항, 넷째 항, 이런 식으로 항의 넘버를 차례차례 이렇게 매겨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항의 숫자는 요 뒤에 조그맣게 뭐 5번째 항 뭐 이런 식으로 쓰면 이게 이제 5번째 항이라는 어떤 표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일반 항이라는 걸 이제 배우는데, 일반 항이라는 게 뭐냐라고 보면 이제 우리가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을 이렇게 차례차례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럴 때 이 친구가 한 100번째 항이 되면 얼마가 될까? 혹은 200번째 항이 되면 얼마가 될까? 이런 것들을 숫자로서의 직접적인 항을 구하는 게 아니라 약간 임의의 문자로 n번째 문자가 되면 어떻게 될까? 뭐 약간 이런 식으로 항을 잡는 것을 우리는 이제 일반 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이제 n번째 항 이렇게 이제 부르기도 하고 일반 항 이렇게 많이 부르는데, 항이 n이라는 문자였다면 과연 이 숫자는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쓰는 것을 일반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제 이걸 어떻게 찾지 하고 보니까 1, 2, 3 얘네들 숫자를 잘 보시면요, 실제 숫자들이 요 항에 2배하고 되게 밀접한 연관이 있죠. 1항을 2배하면 2가 되고, 2항을 2배하면 4가 되고, 3항을 2배하면 6이 되는데, 그 2배한 숫자에서 1씩 이렇게 빼지면 내가 갖고 있는 항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지금 n 항이었다면 얘는 2배하면 2n이 될 건데, 실제 숫자는 거기에 1을 빼줘서 얘는 2n 빼기 1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잡으면, 이런 걸 우리는 일반 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반항을 내가 이렇게 수열해서 구하게 되면 이것들을 또 활용을 해서 되게 여러 가지 것들을 할 수가 있는데,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항을 찾을 때 많이 사용을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100번째 항이 누구냐 뭐 이렇게 물어보면, 물론 이제 이 정도는 그냥 우리가 암산으로도 할 수는 있는 거지만, 이럴 때 이제 일반항을 구하시면 요 n자리에다가 내가 원하는 항을 굉장히 손쉽게 이제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거기다 그냥 이렇게 숫자를 넣어주면 됩니다. 뭐 100번째 항을 구하고 싶다. 그럼 n에다가 100을 넣어서 얘는 200 빼기 1이다. 즉 199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넣어서 구할 수가 있거든요. 뭐 33항은 얼마냐? 뭐 이런 식으로 둔다면 n에다가 33을 넣어서 66 빼기 1이다. 그래서 65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으니까 내가 원하는 항을 굉장히 손쉽고 편하게 구할 수가 있다. 이게 이제 일반항의 장점이고요. 또 한 가지는 뭔가 얘를 가지고서 뭔가 좀 특정 조건에 만족하는 항을 구할 수도 있어. 자, 뭐 예를 들자면 이런 거지. 이게 점점점 커지다 보면 언젠가는 30이라는 숫자를 넘어설 거잖아요. 그러면 그 30이라는 숫자를 처음으로 넘는 항이 누굴까? 뭐 이런 거를 한번 찾아보자라는 거거든. 그런데 그때 일반항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30을 처음으로 넘는 항을 내가 K번째 항이다 라고 이렇게 잡는 겁니다. K번째 항.
K번째 항은 이렇게 중간 어딘가에 있겠죠. 자, 그러면 n자리에다 K를 넣게 되면 얘는 2K-1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 K번째 항이 처음으로 뭐 아까 얼마였죠? 30? 30을 넘을 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식을 표현을 해주면 이거를 만족하는 K 값은 뭐 15.5다 뭐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 이거는 이제 항이니까 이거를 만족하는 거는 이제 16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16번째 항을 쑥 넣어보면 얘는 이제 31임을 알 수가 있고, 아, 처음으로 30을 넣는 항이 16이구나 뭐 이런 식으로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항을 구할 때도 이렇게 일반항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처음 수열을 이렇게 배우는데 기본적으로 먼저 일반항 구하는 거 이런 거를 먼저 조금 배우고요. 뭐 이거는 약간 이제 항끼리의 규칙을 좀 보시면서 찾는 게 일단 첫 번째고, 그리고 그런 일반항을 구하게 되면 우리가 그 일반항을 활용해서 원하는 어떤 특정 항도 구할 수 있고 어떤 조건을 만족하는 항도 구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일반항을 활용한다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일단 첫 번째 예제를 좀 풀어보고 어떤 식으로 규칙을 보고 일반항을 구하는지를 살짝 연습을 해볼 건데, 자, 얘는 여기에 주어져 있는 수열을 가지고서 일반항을 한번 구해보세요 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얘부터 보시면 얘는 첫째 항, 얘가 둘째 항, 셋째 항, 넷째 항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어떤 규칙이 있는 항을 나열했을 때 과연 n번째 항은 어떻게 될 것인가 뭐 이런 거를 한번 찾아보라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걸 어떻게 찾니? 라고 보면 1이라는 숫자와 여기 있는 숫자, 2라는 숫자와 여기 있는 숫자, 3이라는 숫자와 여기 있는 숫자들의 관계를 좀 봐야 되는데, 잘 보시면 분자들은 이 항의 넘버랑 똑같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 밑에 숫자들은 다 1씩 이렇게 더해져 있는 걸 알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이거 좀 쉬운데? 분자는 뭐라고 쓰고 항의 넘버인 n 이렇게 쓰고 분모는 n 플러스 1 이렇게 써주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하는 걸 우리는 일반항이라고 보고요. 자, 뭐 이런 걸 이제 구하게 되면 뭐 예를 들어 100번째 항이 누구냐 하면은 얘는 101분의 100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숫자에다가 넣어서 내가 원하는 항을 찾을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이용을 한다라는 걸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수열도 한번 보시죠. 얘가 첫째 항, 얘가 둘째 항, 얘가 셋째 항, 넷째 항일 때 과연 일반항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렇게 이제 볼 건데, 얘는 조금 뭔가 수가 이상합니다. 그죠? 분명히 우리가 이제 규칙을 잡으려면 뭔가 항의 넘버하고 연관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는 지금 1, 2, 3, 4랑 연결되어 있는 수가 없고 계속 뿔마만 반복되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약간 상상력을 좀 발휘하셔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1, 2, 3, 4로 연결하지 하고 보면 이 숫자는 마이너스 1의 1제곱 이렇게 보고요. 이 숫자는 마이너스 1의 2제곱, 너는 마이너스 1의 3제곱 이런 식으로 항이랑 좀 붙여줄 수 있게끔 숫자에 약간 규칙을 잡아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딱 보면 1, 여기 딱 보면 2 이렇게 딱 붙어 있는 거죠. 이런 경우니까 얘 일반항은 뭐라고 쓸 수 있다? 그쵸, 마이너스 1의 n제곱이다 이렇게 쓸 수가 있답니다. 자, 반대로 여러분들이 이제 마이너스부터 출발하는 것도 있지만 한 번 더 연습을 해보면 뭐 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뭐 이렇게 출발하는 수열도 있을 수 있잖아요. 뭐 이런 것도 한번 간단하게 연습을 해보면, 야, 이 아이의 일반항은 어떻게 될까 하고 생각해보면 이제 얘는 하나씩만 좀 밀려주면 되거든요. 너는 뭐 마이너스 1의 2제곱, 너는 마이너스 1의 3제곱, 너는 마이너스 1의 4제곱 이런 식으로 붙여주면 1항일 때는 2, 3항일 때는 3, 뭐 이런 식으로 뭐라 그랬니? 2항일 때는 3, 3항일 때는 4 이렇게 하나씩 밀어줄 수가 있으니까 이럴 때 A에는 마이너스 1의 n 플러스 1제곱이다 뭐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거, 혹은 뭐 당연히 이렇게도 됩니다. 0제곱 뭐 이렇게 봐도 되거든요. 그래서 얘를 마이너스 1의 n 마이너스 1제곱이다 뭐 이렇게 쓰기도 한답니다. 어찌됐든 일반항을 구한다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항이랑 가지고 있는 숫자하고 뭔가 연결고리를 찾아주는 작업이라는 거 이해되시죠? 자, 이제 세 번째 거. 요게 조금 사실 수열 처음 일반항 구할 때 좀 헷갈리는 건데, 요게 이제 첫째 항, 둘째 항, 셋째 항, 넷째 항 이렇게 갔을 때 이 아이의 일반항은 뭐냐라고 물어보면 조금 약간 난감합니다. 그죠? 뭐 9, 99, 999, 9999 이게 약간 비둘기 수열이라고도 이름이 있는데, 자, 뭐 이 아이를 내가 뭐 4항이면 9가 4개네? 그럼 n항이니까 9는 n개겠지요. 뭐 이렇게 쓸 수는 없는 거잖아요. 뭐 숫자를 9 땡땡땡땡 n개 이렇게 쓸 수는 없으니까 뭔가 얘도 나름의 조금 상상력을 발휘해서 여러분들이 항의 넘버하고 규칙을 좀 잡아주셔야 되는데, 이런 건 이제 어떻게 하냐면요. 이렇게 합니다. 9는 10의 1제곱 빼기 1, 99는 10의 2제곱 빼기 1, 얘는
10의 세제곱 빼기 1, 너는 10의 4제곱 빼기 1 이런 식으로 숫자를 잡아줘요. 그래서 여기가 1이면 1, 2면 2, 3이면 3, 4면 4 이렇게 붙여주는 거죠. 그러면 n번째 항이면 뭐라고 쓰면 된다? 그죠? 10의 n제곱 빼기 1이다 이렇게 써주시면 아주 간단하게 해결이 될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비둘기 수열, 9, 9, 9, 뭐 이런 거는 이제 10의 n제곱 빼기 1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요 수열의 변형 버전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9가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4, 4, 4, 4, 4, 4, 4, 4, 4, 4. 좀 약간 하필이면 4야, 그죠? 자, 아무튼 이런 거는 그럼 또 일반항을 어떻게 구하냐? 이런 것도 있거든요. 이런 형태를 우리가 이제 비둘기 수열의 변형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친구는 이제 또 상상력을 발휘하면 뭐라고 보냐면, 얘는 비둘기 수열의 9분의 4다 이렇게 만들거든요. 얘는 비둘기 수열의 9분의 4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얘는 어떻게 쓰냐면 비둘기 수열 일반항 10의 n제곱 빼기 1에다가 9분의 4를 곱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4, 4, 4, 4, 4, 4 막 이런 것도 한다는 거죠. 약간 출상맞게 해야 되는데 오늘 약간 지금 텐션이 좀 낮은 것 같기도 하고 파이팅 해야지. 아무튼 이렇게 이제 할 수가 있고요. 뭐 여기 5면은 여기 9분의 5 이렇게 바뀐다는 것도 아마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수열을 조금 소개를 해드렸고요. 이런 거에 일반항을 이렇게 구하는 거에 대해서까지 얘기를 해봤습니다. 어렵지 않죠? 자, 여러분 밑에 막 풀어가면서 하세요. 스페이스바 탁 누르고 이렇게 막 조금 풀어보고 넘어가면 되겠지. 차근차근히 하시고 자, 다 하셨으면 이제 저랑 등차 수열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이제 수열이라는 거를 마구잡이로 다 배우지는 않고 제일 조금 유명한 수열을 먼저 배우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등차 수열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등차 수열이 뭐냐면 약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유탄 두 항의 차가 일정하거나 또는 일정한 수를 계속 더해서 만든 수열 요런 거를 우리는 이제 등차 수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열도 되게 종류가 많겠죠. 막 요상망측한 수열도 있는데 가장 심플한 등차 수열을 소개를 할 건데 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1, 4, 7, 10, 13 뭐 요런 식으로 진행되는 수열이 있어. 근데 요 수열은 잘 보시면 이웃한 두 항의 차가 계속 3으로 일정하죠. 너에서 너를 빼면 3, 너에서 너를 빼도 3 계속 일정하지. 뭐 이렇게 보는 거죠. 이웃한 두 항의 차가 일정한 상황. 이러면 이걸 뭐라고 한다? 등차 수열. 야, 이름도 봐봐. 같잖아, 그죠? 같을 등 뭐가 차가 같다. 그러니까 등차 수열 이렇게 된다는 거죠. 혹은 뭐 이렇게도 볼 수 있죠. 계속 3이라는 숫자를 더해 나가고 있죠. 그러니까 뭔가 일정한 수를 계속 더해서 만드는 수열 이런 거를 우리가 이름으로 등차 수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지. 자, 그러면 이런 등차 수열에 나름 용어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첫째 항, 둘째 항, 셋째 항, 넷째 항 이렇게 이제 보게 되면 이렇게 일정한 수 계속 더하게 되는 이 일정한 수의 이름을 공차 이렇게 부르고요. 공차. 그리고 얘를 영어로는 D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요 공차와 요 첫째 항, 요 관계들로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등차 수열의 항을 조금 표현을 해볼 건데, 근데 사실 이게 뭐 그렇게 해석하기 힘든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둘째 항을 잠깐 구경을 해볼 건데, 이 둘째 항은 첫째 항 기준으로 공차가 한 번 더해지면 되죠. 그러니까 너는 첫째 항 기준으로 3이 한 번 더해지면 둘째 항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셋째 항을 보니까 얘는 첫째 항을 기준으로 공차가 2번 더해지면 되거든요. 셋째 항은. 그죠?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공차가 2번 더해지면 된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다는 거지. 그럼 만약에 넷째 항은 어때? 뭐 보나마나 공차를 3번 더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약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것은 내가 이렇게 항을 둘째 항을 찾고 싶은데 첫째 항을 기준으로 보면 사실은 얘네 둘의 항의 수의 차가 딱 하나가 나잖아요. 그러면 얘는 그 항의 수의 차이인 한 번만큼 공차를 더해주면 당연히 A2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고요. 아주 중요하죠. 여기 셋째 항이랑 첫째 항의 관계도 보시면 얘네 둘의 항의 수의 차이는 2개가 나죠. 그러니까 이 2개만큼 공차를 2번 더해주면 되는 거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좀 접근을 해주면 어렵지 않다. 그러니까 약간 정리를 해보면 항의 수의 차만큼 사실은 뭘 더해주면 공차를 더해주면 그 항의 숫자를 파악할 수 있다. 이런 느낌인 거죠. 자, 이걸 왜 내가 지금 이렇게 소개를 하냐면 이거 가지고 나 누구 구하려고? 그치, 일반항 구하려고. 일반항. 우리가 지금 수열을 이렇게 배우면 일반항 구하는 거 지금 처음 가르쳐 줬잖아요. 그럼 이런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내가 한번 구해보고 싶은 거야. 그런데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첫째 항을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
이 첫째 항에서 공차인 누구를 그렇죠. 3을 몇 번을 더해주면 일반항이 될까? 이거를 보는 건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3항일 때는 요 항의 수의 차이가 2니까 2번 4항일 때는 항의 수의 차이가 3이니까 3번이라면 n일 때는 항의 수의 차이가 몇 번 나냐? n-1번 난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 보이는 첫째 항은 현재 1이고 공차 3을 n-1번 더해주게 되면 계산했을 때 1 더하기 3n 빼기 3이 되고 요걸 일반항이라고 적게 되면 얘는 3n- 얼마가 된다? 2가 된다. 이렇게 이제 구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등차 수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일반항을 구하는데 어떻게 구하냐? 일반항은 첫째 항을 기준으로 해서 공차를 몇 번? 요 항의 수의 차만큼, 즉 n-1번만큼 더해주면 된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일반항을 구하게끔 되어 있다는 거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이런 일반항을 구했다. 그러면 이 일반항 구해서 뭐 쓸 수 있다? 그죠? 첫 번째 활용, 내가 원하는 항을 구할 수가 있다. 이런 거 말씀드렸죠. 나 57번째 항 50번째 할까? 나 50번째 항 구하고 싶은 걸 이렇게 얘기하면 여기 n자리에다가 50만 쓱 넣어주면 아주 쉽게 구할 수가 있죠. 150 빼기 1에 그러면 너는 148이다. 이렇게 이제 구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일반항을 구하면 어떤 원하는 항을 이렇게 손쉽게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고, 뭐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항도 되게 쉽게 구할 수가 있다. 나는 처음으로 100 이상인 항을 구하고 싶은 걸 뭐 이런 조건을 하나 거는 거죠. 처음으로 100을 넘어가게 하는 항은 몇 번째 항일까? 뭐 이런 걸 구할 때도 일반항을 이용할 수가 있는데, 뭐 그럴 때는 어떤 특정의 항을 줍니다. 얘가 몇 번째 항인지 모르니까 미지수로 K번째 항 이렇게 해서 K번째 항을 잡아주고, 요 항이 처음으로 100 넘어갈 때가 언제일까? 뭐 이렇게 이제 문제를 찍는 거죠. 그럼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등호를 붙이면 얘는 3K가 102보다 크거나 같다. 즉 K는 34보다 크거나 같으면 100을 넘어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으니까 34번째 항부터 100 이상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사실 34번째 항이 딱 100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특정 조건의 항을 찾을 때도 일반항을 활용한다. 뭐 이런 정도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약간 일반항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일반항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 항, 등차 수열의 일반항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 항을 기준으로 요 항의 수가 빼진 만큼, 즉 n-1만큼 뭐 해주면 공차를 더해주면 요거를 일반항을 구하는 공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자, 그리고 요걸 활용해서 이제 우리가 등차 수열을 조금 연습을 조금 해볼 거다. 요거를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참고로 하나 조금 말씀을 좀 드리면, 이제 약간 연습을 하고서 말씀을 드릴까? 아무튼 자, 그래서 이제 약간 한번 연습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뭐 첫째 항이 5예요. 공차가 7입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 등차 수열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럼 이건 이제 무슨 뜻이에요? 첫째 항이 5인데 둘째 항은 여기다가 7을 더해서 12, 셋째 항은 7을 더해서 19, 뭐 이런 수열이 있다라는 거죠. 이런 수열이 있는데 일반항을 한번 구해봐라. 이렇게 나한테 문제를 줬다. 그럼 이제 어떻게 구하면 돼? 그쵸? 일반항은 첫째 항, 공식으로 먼저 써볼까? 첫째 항에서 항의 수의 차이인 n-1번만큼 공차를 더한다.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는 거죠. 이것도 이제 공차를 D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그럼 첫째 항은 5 이렇게 써주면 되고, n-1에 공차는 7 이렇게 적어주면 얘는 7n 빼기 2다. 이렇게 이제 일반항을 구할 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한 가지만 조금 더 정리를 해드리면 굉장히 중요한 사실인데, 우리가 이제부터는 항을, 등차 수열의 항을 A와 D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A와 D로 표현을 한다. 이게 이제 무슨 소리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셋째 항을, 등차 수열의 셋째 항을 갖고 있다면 보통 우리가 이제 A1이라고도 쓰는데, 요거 A1은 요거를 그냥 생략해서 A라고도 쓰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A3은 첫째 항 기준으로 공차를 몇 번 더하네? 그쵸, 2번 더하네. 이렇게 이제 읽어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등차 수열의 항을 A와 D로 표현할 수 있다. 요거 진짜 많이 쓰는 거니까 요거 필수템 꼭 정착을 하고 계셔야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7번째 항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얘는 첫째 항에다가 공차를 6번 더하면 된다. 이렇게 이제 잡아줄 수가 있는 거죠. 뭐 예를 들어 22번째 항을 구한다. 그럼 얘는 뭐야? 첫째 항에다가 21번 공차를 더해주면 된다. 이런 식으로 어떤 항을 A와 D로 표현하는 거, 이런 거는 우리가 필수템으로 가지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등차 수열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드렸고요. 자, 이제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우리 한번 예제를 풀어보도록 할 건데, 자, 이제 등차 중항이라는 게 있습니다. 등차 중항.
자, 뭔가 굉장히 좀 약간 아리송한 느낌이긴 한데, 이제 등차 중항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는 수의 뭐 가운데 항 같은 느낌이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자, 표현을 이렇게 줘요. A, B, C 이렇게 세 수가 있는데 이 세 수가 등차 수열이에요 라고 이렇게 줬을 때 이 가운데 있는 항, 요거를 우리가 이제 등차 중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세 수가 등차 수열일 때 가운데 있는 항을 등차 중항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경우라고 한다면 사실 이런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가운데 항을 2배 하면 반드시 앞에 거 뒤에 거를 더한 A 더하기 C와 같아요 라는 아주 중요한 성질이 있습니다. 이건 등차 수열에서 항상 일어나는 특징이에요. 다시, 세 수가 등차 수열이다 일 때 이 가운데 항을 우리는 등차 중 항이라고 부르는데, 등차 수열을 이루는 항 중에서 가운데 있는 항, 요거를 우리가 등차 중항이라고 하면 너는 2배 하면 앞에 거 뒤에 거 더한 거랑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왜 그렇지? 하고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내가 가운데 있는 등차 중항을 B라고 얘기를 하면 얘네들이 등차 수열을 이루기 때문에 여기다가는 D를, 즉 공차를 한 번 더해서 C가 될 거고요. 얘는 공차를 한번 빼서 A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A, B, C를 B-D, B, B 플러스 D 이런 순서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오, B 플러스 C가 뭐야? B 플러스 D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가운데 항을 기준으로 공차를 한 번 더한 거 또는 한 번 뺀 거.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두 개를 더하면 요 가운데 있는 공차의 B의 누가 된다? 2배가 된다. 즉 2B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이런 원리에 의해서 가운데 거를 2배 하면 어떻게 된다? 앞에 거 뒤에 거 더해지는 거랑 같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런 것들도 조금 뒤로 가서 우리가 좀 더 익숙해지면 되게 많은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아무래도 오늘 처음 배우는 거니까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가장 기본적인 것들만 얘기를 하고요. 이게 이제 한번 충분히 익숙하게 돌아가게 되면 이런 것들도 조금 더 확장시켜서 많은 내용들을 좀 더 다룰 수가 있는데, 그걸 처음부터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 오늘 처음 배울 때는 지금 소개해드린 이 개념만 정확하게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다음에는 조금 더 두텁게 공부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다시 정리 한번 해보면, 등차 수열이라는 건 이웃한 두 항의 차가 일정하거나 일정한 수를 더해서 만든 수열이고, 그 일정한 수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공차라고 한다. 그리고 이 등차 수열의 특징은 이렇게 두 항의 이 항의 수의 차이만큼 요 공차가 더해지는 횟수가 결정이 되더라. 그래서 우리가 일반항을 구하게 되면 얘는 첫째 항 기준으로 항의 수의 차이가 n-1번 나기 때문에 거기다가 그 횟수만큼 공차를 더해주면 된다. 요거 하나 한 거예요. 그죠? 요거 한 줄 하는 거고, 그리고 일반항을 우리가 구하게 되면 두 가지를 활용을 하는데, 원하는 항을 구할 때도 쓰고 요렇게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항을 구할 때도 사용을 한다. 뭐 이렇게도 이제 우리가 얘기를 했고요. 요거는 많이 쓴다 그랬죠. 항을 A와 D로 표현한다. 셋째 항은 첫째 항의 공차 2배, 22는 첫째 항의 21D,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 정말 많이 사용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등차 중항이라는 것은 등차 수열의 가운데 항인데, 너는 2배 하면 앞에 거 뒤에 거를 더한 것과 같고, 그리고 가운데 거 기준으로 공차를 한 번 더한 거, 한 번 뺀 거,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을 할 수도 있다. 이 두 가지까지 하시면 일단 개념은 끝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좀 소개를 해드렸고, 여러분들은 저기 개념 체크 있거든요. 165쪽에 그 개념 체크를 한번 지금 풀어보시고, 다 풀어셨으면 저랑 같이 한번 예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멈춰 놓으셨다가 풀어보시고, 저는 이제부터 다 풀었다고 치고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 한 잔만 먹을까? 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2번. 자, 일단 얘는 등차 수열인데 일반항 구하는 연습입니다. 보시면 첫째 항이 1이고 넷째 항이 -5인데 일반항을 한번 구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자, 일단 첫째 항은 1이니까 1 이렇게 적는다고 하면 넷째 항을 우리가 이제 이용해서 공차를 구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아까 되게 많이 쓴다 그랬죠. 넷째 항을 A와 D로 표현을 한다고 하면 얘는 첫째 항에다가 공차를 몇 번? 그렇죠. 3번 더한 거랑 같다.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넷째 항은 첫째 항에다 3D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데, 그게 지금 얼마다? 저 -5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근데 지금 A1이 얼마니까? 1이니까 여기서 3D가 얼마가 돼요?
저 마이너스 6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따라서 이 값을 이용하면 마이너스 2가 공차구나, 이렇게 이제 공차를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럼 우리 이제 일반항 어떻게 구해요? 라고 하면 일반항은 첫째 항에다가 n-1번 공차를 더해주면 되는 거고요. 첫째 항은 1 쓰시면 되고요. n-1에 공차는 마이너스 2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어요. 그럼 요 꼭 먼저 쓰면 얘는 마이너스 2n 되고요. 플러스 2 더하기 1이니까 너는 플러스 3이다. 이렇게 쓰시면 내가 원하는 일반항이 완성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5항이 16이고 8항이 25인데 이걸 가지고서 일반항을 구해봐라. 뭐 이렇게 지금 준 거고요. 자, 5항 같은 경우는 또 얘도 A, D로 표현을 해보면 첫째 항에다가 공차를 4번 더하면 5항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저 A라고 쓴 건 A1의 약간 이제 생략 버전인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A8은 A 더하기 7D 이렇게 이제 보면 이게 25다. 이런 식으로 A5를 이 항의 수의 차이만큼 A8을 이렇게 쓰는 거. 이것만 잘해주면 어렵지 않게 문제를 풀 수 있겠죠. 자, 그럼 이제 이거를 연립을 할 건데 이렇게 빼보면 얘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9가 되고요. 요거는 A 지워지고 마이너스 3D가 되니까 이제 D값이 3인 걸 알 수가 있고, 그럼 3이면 얘가 지금 12죠. 그러니까 A 값은 4다. 이렇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A하고 D를 구했으니까 내가 일반항을 구하겠다라고 하면 첫째 항에다가 n-1번 공차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여기 보면은 3n 그리고 여기는 플러스 1 이렇게 잡아서 an을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사실 여기 공부할 때 조금 약간 잔소리 아닌 잔소리를 조금 하면 사실 나중에 되면 이렇게 일일이 좀 복잡하게 일반항 구하지 않고 되게 간단하게 구할 거고, 계산을 줄일 수 있는 도구나 공식 같은 것들이 수열에는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짠, 빤 이렇게 계산을 쉽게 줄일 수 있는 공식이 많은데 우리가 지금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오늘 처음 배우는 거잖아요. 처음 배운 거는 그런 거에 관심 갖지 마. 그런 거는 나중에 이 기본적인 걸 다 익숙하게 만들고 나면 제가 나중에 다 알려줄게요. 알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일단 책에 적혀 있는 대로 제대로 된 공식을 이용해서 요거를 충분히 연습을 하시고 나중에 두 번째, 세 번째 돌 때는 이런 것들을 이렇게 생각하면 더 쉬워.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여러분들 실력 향상에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기를 다질 때는 기본기 제대로 연습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뭐 좀 빨리 하는 공식 써야지 이런 생각은 지금 하지 마세요. 알겠지? 그리고 또 이런 거 있어. 딱 보면 알겠는데 이런 것들도 본인이 될 수 있으면 기본적인 도구들을 사용해서 이제 조금 풀어보라고, 암산으로 착착착 이렇게 풀지 말고. 알겠지? 자, 그래서 일단은 도구에 익숙해져라. 이런 잔소리. 자, 예제 3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이제 등차 수열에 첫째 항이 19고 공차가 마이너스 2분의 3인 어떤 등차 수열이 있대요. 그런데 이 친구가 처음으로 음수가 되는 항은 몇 번째 항인가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어떤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항을 찾아라. 이렇게 지금 문제를 준 건데, 이런 거는 누구를 이용해서? 저 일반항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저런 항을 구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또 가끔 이거 직접 하는 애들 있더라고. 귀찮다고. 그러지 마세요. 그런 거는 나중에 뭐 암산 빠르니까 나는 그냥 풀어야지 이러지 마시고 지금은 요거 이용해서 연습하는 도구를 연습하라는 거야. 아시겠죠? 자, 일단 뭐 어찌됐든 나는 등차 수열을 이렇게 받았으니까 첫째 항 공차를 내가 제일 먼저 할 것은 일반항을 한번 구해 볼 겁니다. 자, 일반항 어떻게 구해? 하고 생각을 해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첫째 항에다가 n-1번 공차를 더해준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 되는 거고요. 첫째 항은 19고 그리고 공차는 마이너스 2분의 3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곱해주면 위에가 마이너스 2분의 3n 이렇게 되고요. 플러스 2분의 3에 플러스 19니까 2분의 38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너는 계산해보면 마이너스 2분의 3 플러스 2분의 41이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일반항을 깔끔하게 구해냈죠. 자, 그런데 이제 나한테 뭘 구하라 그랬냐면 요 조건을 만족하는, 처음으로 음수가 되는 조건을 만족하는 항을 구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항이 지금 내가 얼마인지는 모르잖아요. 그럼 이런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항을 구할 때는 이제 미지수를 사용을 해서 K항을 좀 이용을 할 겁니다. 이 K가 얼마인지는 모르는 거예요. 이 K항을 이용해서 이 조건을 만족하는 식을 세울 건데 K항은 여기다가 이제 K를 대입해서 구해주시면 되고요. 마이너스 2분의 3K 플러스 2분의 41 이렇게 해서 만족을 하시면 되는데 요게 이제 처음으로 음수가 되어야 하니까 나는 얘가 처음으로 뭐가 되게끔
음수가 되게끔 하는 K값의 범위를 한번 찾아보고 싶어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이제 2 날려주시고, 마이너스 3K는, 마이너스 41이고요. 따라서 K는, 3분의 41보다 크면 이 식이 이제 음수가 된다. 요 항이 음수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게 항이니까 이거 자연수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거 약분을 해보시면 13. 얼마가 되고 요걸 만족하는 첫 자연수는 14항이 되는 거죠. 그래서 A14 하면은 그때부터 음수, A15도 음수, A16도 음수 이렇게 이제 음수가 되는 항들을 찾을 수 있는데 처음으로 음수가 되어야 하니까 걔가 몇 번째 항이다? 저 14번째 항이다.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뭔가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어떤 항을 찾을 때는 지금처럼 AK를 이용한다. 그러니까 K번째 항을 이용해서 그 항의 넘버를 찾는다. 이런 느낌으로 봐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이게 몇 번이지? 예제 4. 자, 예제 4번은 약간 뭔가 무섭게 생겼습니다. 그죠? 하지만 얘도 찬찬히 풀어보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으니까 잘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 같은 경우는 약간의 좀 이렇게 일부러 좀 헷갈리게 준 건데 일단 등차 수열이 있대요. 그런데 이 등차 수열이 마이너스 3부터 출발해서 여기 가운데 10개의 수를 넣고 이게 30까지 가는 이런 등차 수열이 있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있는 x7이라는 숫자가 얼마냐 이렇게 이제 문제를 준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 문제가 굉장히 헷갈리는 이유는 여기 써 있는 얘랑 항의 넘버랑 좀 달라서 이게 좀 헷갈려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풀 때는 항의 넘버를 좀 잘 붙여주시면 넘버링? 이러면 뭔가 이름 붙이는 거죠. 넘버를 잘 붙여주시면 생각보다 되게 쉽게 풀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얘가 이제 첫째 항이잖아, 그죠? 근데 얘가 둘째 항이죠. 근데 x1이지만 둘째 항, 얘는 x2지만 셋째 항인 거죠. 사실은 순서가 그렇잖아. 그러니까 이 x2 대신에 a3라고 보면 사실은 x7은 이게 A8, 이거 다 영어로 하니까 좀 힘드네. A8. 자, 그리고 얘는 A 뭐가 된다? 11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 친구가 뭐야? A10이다. 이렇게 이제 항의 이름을 다시 한번 이렇게 넘버링을 붙여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사실 그냥 문제가 되게 간단한 거예요. 지금 뭘 준 거냐면 A1이 마이너스 3이고 A12가 30인데 지금 나한테 누구 구해라? A8 구해라. 이거 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요거 구하는 거는 그냥 우리 A와 D로 표현하면 아주 쉽게 구할 수 있는 거죠. 자, 일단 첫째 항 A는 그냥 마이너스 3이라는 걸 알고 A12는 우리가 A와 D를 이용해서 표현하면 A에다가 공차를 몇 번? 그쵸, 11번 더하면 된다. 11D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건데 그런데 그 첫째 항에 빼기 3 이렇게 넣고 여기가 11D 넣은 게 여기는 얼마다? 30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33이면 되고 D 값은 얼마? 3이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D는 3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 그럼 A8은 첫째 항에다가 공차를 7번, 이것도 이렇게 한번 A 플러스 7D 이렇게 이제 써주시면 되는 거고 첫째 항에다가 21 이렇게 더해주면 너의 최종적인 답은 18이다. 그게 이제 누가 되는 거야? X7이 되는 거죠. 그래서 X7은 얼마? 18 이렇게 구해주면 아주 손쉽게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이렇게 넘버링을 좀 해줘라. 새로 다시 해주면 어렵지 않다. 이렇게 이제 되는 거고요. 자, 예제 5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5번. 자, 예제 5번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세 수가 있는데 세 수가 무슨 수열을 이룬다? 등차 수열을 이룬다. x의 합을 구해라. 이렇게 됐거든요. 이게 뭐야 지금 개념으로 치면 등차 중 항 개념 얘기하는 거죠. 우리 아까 뭐라 그랬어? 세 수가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을 때 이 가운데 항을 우리는 등차 중 항이라고 부른다. 그런데 이 친구는 특징이 2배 하면 앞에 거랑 뒤에 거 더한 거랑 같다. 이런 얘기도 했었고 두 번째는 가운데 거 기준으로 공차 한 번 더한 게 C, 공차 한 번 뺀 게 A다. 뭐 이런 특징이 있다고도 말씀을 드렸죠.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어쨌든 X를 구하려면 얘가 등차 중 항, 가운데 항이니까 첫 번째 성질을 이용해서 이 친구의 2배를 하죠. 한 것이 앞에 거 뒤에 거 더한 거와 같다. 뭐 이렇게 이제 식을 세우면 이게 세수가 등차 수열이다의 조건, 등차 중항 조건을 만족을 하게 식을 세워준 겁니다. 자, 그럼 계산을 해보면 얘는 2x제곱 빼기 6, 너는 3x 빼기 4가 되고 그래서 2x제곱 마이너스 3x 빼기 2는 0이다 라는 식이 나오겠죠. 그래서 2x, 21 마이너스 플러스 그러니까 x값은 마이너스 2분의 1이거나 2다. 이렇게 됐고요. 이거 합 구하라 그랬네, 그죠? 뭐 합을 구하면
뭐 직접 구하셔도 되니까 합은 2분의 3이다 이렇게 구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뭐 근과 계수의 관계로 x1, x2의 합을 구하셔도 괜찮죠. 그러면 마이너스 너분의 너다 해서 이 둘의 합은 2분의 3이다. 뭐 이렇게 구하셔도 괜찮습니다. 뭐 어찌됐든 등차 중항이라는 건 이 가운데 있는 항을 몇 배 하면 2배 하면 이 앞에 거 뒤에 거 더한 거랑 같다. 이렇게 이제 봐주시면 되겠죠. 뭐 생각보다 별로 안 어렵죠. 원래 등차 수열 별로 안 어려워요. 정말로 처음 배울 때 근데 익숙하게 지금 저는 그냥 쭉 풀어주고 있지만 설명 듣고 여러분들도 푸시고 설명 듣고 푸시고 하면서 차근차근히 풀어주시면 등차 수열 어렵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자, 한번 등차 중앙의 또 다른 예제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죠. 자, 이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3차 방정식이 있는데 이 3차 방정식의 세실근이 등차 수열이다 이렇게 준 겁니다. 자, 얘는 세실근을 제가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하면 얘가 등차 수열이다 라는 조건을 쓸 건데 그럼 아까처럼 등차 중항을 이용해서 여기에 보이는 이 수를 이 값을 2배 한 개 앞에 거 뒤에 거 더한다 뭐 요거랑 같다의 조건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것도 있지만 하나 결이 더 있거든요. 이 풀이를 사용하는 도구 중에 어떤 게 있었냐면 가운데 걸 기준으로 그 다음 거는 여기다 공차를 한번 더한 거, 그 전 거는 여기다 공차를 한번 뺀 거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미지수를 잡는 형태로 문제를 푸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직접 이렇게 관계식을 짜는 게 있고 미지수를 이용해서 푸는 게 있는데 이 문제는 이렇게 이제 미지수를 놓고 푸는 게 훨씬 더 쾌적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이제 미지수를 놓고서 문제를 풀 건데 여기서 이제 약간 여러분들 기억을 해 주셔야 될 게 뭐가 있냐면 고1 때 했던 것 중에서 3차 방정식의 근계수 조금 기억나실까요? 3차 방정식의 근계수를 조금 복습을 좀 한번 해볼 건데 혹시 까먹으신 분들은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외워주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3차 방정식의 세근이 알파, 베타, 감마다 라고 한다면 우리 세근의 합은 어떻게 됐었냐면 얘는 마이너스 a분의 b다 이런 걸 이용해서 이 세근의 합은 누구 가지고 그렇죠, 이렇게 개수 가지고서 구할 수 있는데 마이너스 a분의 b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얘기를 했었단 말이죠. 자, 그리고 요거 알파 베타 곱하기 베타 감마 곱하기 감마 알파 저는 이걸 스라고 부르는데 이렇게 두 개씩 곱해서 더한 거 요거는 개수로는 a분의 c를 가지고서 구할 수가 있다. a분의 c 이렇게 쓸 수 있었고 그리고 세근의 곱 알파 베타 감마는 다시 마이너스가 생기면서 a분의 t다 이렇게 이제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근의 합스 곱을 누구 가지고 이렇게 개수 가지고 구할 수가 있고 약간 또 신경 써줘야 될 게 마이너스가 합하고 곱에서 발생한다. 이런 정도로 일단 결론을 한번 얘기를 말씀을 드렸고요. 요거 왜 그렇게 되는지 기억 안 나시거나 궁금하신 분들은 요거 1학년 거 한번 살짝 복습을 한번 해보세요. 요거는 지금 여기서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혹시 뭐 약간 힌트만 드리면 뭐 약간 이런 값이죠. 원래 인수정리 하시면 여기서 만든 건데 뭐 저는 여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자, 어찌됐든 지금 다시 한번 조건을 보시면 이렇게 3차 방정식이 있는데 여기서 세실근이 등차 수열이고 그 아이가 알파, 베타, 감마면 얘는 베타 더하기 d, 베타 빼기 d 이렇게 이제 미지수로 놓는 방식으로 문제를 풀 거란 얘기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뭘 먼저 구할 수가 있냐면 세근의 합을 먼저 구할 수가 있어요. 세근의 합은 요 세 개를 다 더하는 건데 잘 보시면 요거 두 개가 이렇게 지워지기 때문에 세근의 합은 3베타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맞죠? 자, 그런데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하면 마이너스 너분의 너가 되기 때문에 얘는 마이너스 6이라고 볼 수 있고 베타를 바로 구할 수가 있어요. 베타는 얼마다? 저 마이너스 2다. 이렇게 이제 찾아내게 된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얘가 마이너스 2가 되니까 얘는 마이너스 2 더하기 d가 되고요. 얘는 마이너스 2 빼기 d가 되는데 이제 여기서 스를 쓰고 곱을 써주면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곱을 먼저 쓸 거예요. 왜냐면 지금 잘 보시면 요거 멀쩡하게 곱은 있고 내가 구해야 되는 게 사실 k이기 때문에 요거 곱을 이용해서 이제 일단 d값을 먼저 구해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거 이제 세 개를 곱하면 얼마냐 하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d에 마이너스 2에다가 마이너스 2 더하기 d 이렇게 이제 세 개를 곱한 건데 그게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마이너스 너분의 너다. 즉 마이너스 4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을 하려는 거고요. 자,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여기 마이너스 2 날리고 그리고 요거 이렇게 곱해서 합차로 좀 보시면 4 빼기 d제곱은 이렇게 될 거고요. 저거 날리면 여기는 2가 남죠? 2다. 이렇게 이제 식이 결정이 되면서 d제곱은 2 그리고 d값은 뭐가 된다?
풀마 루트 2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야 답이 두 개인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 둘 다 똑같은 말이거든요. 이거 d가 만약에 루트이면요. 얘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루트 2, 얘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더하기 루트 2 이렇게 되는 거고요. 만약에 d가 마이너스 루트 2라면 요거는 마이너스 2 더하기 루트 2, 너는 마이너스 2, 너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루트 2가 되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똑같죠. 뭐 순서만 달라지는 거니까 뭐 둘 중 하나 아무거나 땡기는 걸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근을 다 확인을 했고요. 마지막 스. 자, 스는 이렇게 곱한 거, 이렇게 곱한 거, 이렇게 곱한 거를 더하면 되거든요. 자, 이렇게 곱한 게 얼마냐 하면 너는 4 플러스 2루트 2죠. 4 플러스 2루트 2. 자, 이렇게 곱한 거 얼마냐? 4 마이너스 2루트 2입니다. 4 마이너스 2루트 2. 이렇게 곱한 거 얼마냐? 4 빼기 2입니다. 2. 그래서 얘네들을 다 뭐한 거? 그죠? 더한 거. 요게 이제 스가 되고요. 그거는 누구야?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너분의 너니까 요걸 이제 K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럼 요거 2루트 2 날라가고 4, 4, 2 더해주면 K 값은 얼마? 저 10 이렇게 마무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거에 비해서 약간 얘가 복잡해 보이기는 하지만 사실은 뭐 약간 두 가지가 짬뽕이 돼 있죠. 요 근계수 공식 요 까먹으신 분들은 다시 정리해서 외워주시고요. 그리고 세 실근이 등차 수열이다 해서 이렇게 가운데 걸 2배 한 게 앞에 거 뒤에 거의 합과 같다도 있지만 어떻게 저 미지수를 놓는 이런 방법도 있다. 여기까지 정리를 하시면 이제 등차 수열의 기본기는 다 다지신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충분히 연습을 하시고요. 자, 야 이거 다 연습하고 넘어야 돼. 알겠지? 나는 이제 등차 수열 합 바로 갑니다. 자, 그럼 이제 등차 수열의 합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방금 전에 뭘 배웠냐면 등차 수열을 배웠어요. 등차 수열, 그죠? A1, A2, A3, A4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 일정한 수열을 더해서 만든 수열을 등차 수열이라고 했고 그 수열의 일반항을 구하는 걸 배웠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 일반항을 내가 어떻게 구하냐라고 한다면 뭐 얘는 첫째 항에다가 공차를 n-1번 더하면 된다라고 얘기했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일반항을 내가 구했더니 3n 빼기 2야 이렇게 이제 구했다면 요걸 가지고 우리는 뭐 11번째 항도 구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아니면은 뭐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항도 이렇게 식을 이용해서 구할 수 있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한 거죠. 자, 그런데 등차 수열의 합을 구한다는 건 뭐냐면 이렇게 등차 수열 각각의 항들을 다 더한 값을 구하는 게 등차 수열의 합을 구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것 또한 우리가 이제 SN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요 1항부터 n항까지 더한 이 합을 한 항의 어떤 일반 항처럼 합의 일반항을 만들거든요. 그걸 우리가 이제 SN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좀 이따가 이제 어떻게 구하는지 배울 건데 요거를 이제 구하게 되면 요것도 이제 n에 관한 식으로 이제 등장을 하게 돼 있어요. 뭐 예를 들자면 n제곱 플러스 3n 뭐 이런 식으로 n에 관한 2차식으로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은 이 n항까지의 합의 약간 일반항을 구한다. 이런 느낌의 식을 구하는 걸 지금부터 배울 거고 그걸 구하면 뭘 할 수 있다? 그죠? 합을 막 원하는 대로 손쉽게 구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자면 S10 이걸 구하겠다라고 하면 얘는 이제 130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S10이라는 게 사실 뭐야? 내가 가지고 있는 수열의 1항부터 10항까지 합 이런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합한 값을 한 방에 구할 수 있는 공식 이거를 우리는 SN 이렇게 이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제 이런 SN을 구하는 걸 지금부터 설명을 해드릴 건데 얘는 두 가지 공식으로서 SN을 구하게 됩니다. 어떻게 구하냐면 첫 번째는 조금 복잡하게 생겼어요. 첫째 항의 2배 공차를 n-1번 더한 거에다가 항의 개수인 n을 곱해서 2로 나누면 이걸 SN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걸 똑같은 말이지만 좀 다르게 표현하면 첫째 항과 마지막 항을 더해서 항의 개수를 곱하고 2로 나누면 이 식 또한 우리는 n항까지 합을 구하는 식 SN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표현을 해드린 이 두 가지 공식을 여러분들이 이용하셔서 우리는 SN을 구할 수가 있는데 사실 딱 봐도 눈에 안 들어오고 잘 안 외워지게 생겼죠. 좀 징그럽기도 하고, 그치? 그런데 요거를 약간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해서 왜 이렇게 되는지를 증명을 하고 나면
사실은 굉장히 손쉽게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식이라는 걸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참고 한번 집중을 해서 잘 따라와 주시면 엄청 쉽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다. 알겠죠? 자, 일단은 왜 이렇게 되는지부터 설명을 해드릴 건데, 요 증명에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예제가 이거거든요. 좀 쉬운 등차 수열 중에서 1부터 100까지의 합, 요런 걸로 한번 먼저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등차 수열 중에서도 가장 베이직한 1부터 100까지 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굉장히 유명한 일화가 있잖아요. 그죠? 가우스 일화. 그죠? 1부터 100까지 초딩 때 선생님이 다 더해놔 이랬더니 혼자 다 더해놓고서 놀고 있었다. 뭐 그런 거 있잖아. 그치? 들어본 적 있죠? 자, 그때 사용했던 방식인데, 자, 지금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1부터 내가 100까지 이렇게 더하고 싶어요. 자, 이거 어떻게 더하지? 3, 6, 10 이렇게 더하는 건 좀 너무 빡시니까 뭔가 좀 아이디어를 쓸 건데, 제가 이걸 다 더한 걸 S라고 했을 때 S를 한 번 더 적을 겁니다. 더 적는데 이번엔 어떻게 적냐면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가게끔 이렇게 적을 거예요. 짠짠짠 해가지고 어디까지? 그쵸, 1까지 이렇게 적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쭉 쳐다보면 이 두 개를 이렇게 나열했을 때 규칙이 보이죠? 어떤 규칙이 보여? 그쵸, 이렇게 세로로 더하면 다 얼마가 돼요? 100일이 되죠. 그러니까 이거를 더하면 1 더하기 100, 그러니까 100일이라는 값이 나오는데 그게 총 항의 개수인 100항만큼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얘를 100항을 이렇게 곱해주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걸 2로 나누면 2분의 100 곱하기 100일 이렇게 되면서 이게 이제 5050 이러면서 끝나는 이런 예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1부터 100까지 더하는 이 방식을 사용을 하는데, 어떻게? 거꾸로 나열해서 세로로 더한 다음 2로 나눈다라는 거예요. 뭐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숫자로 좀 이해가 됐다면 이번에는 SN에 관한 식으로 한번 표현을 해봅시다. 자, SN이라는 거는 1항, 2항, 3항 해가지고 어디까지 더한 거? 그쵸, n항까지 더한 거. 이걸 우리가 이제 SN이라고 하는 거고, 그 i를 계산하고 싶으면 얘를 거꾸로 다시 내려가면서 이렇게 더해 나가시면 되겠죠. 그래서 어디까지? 첫째 항까지 이렇게 더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걸 이렇게 두 개를 싹 더해버리면 엄마 호 좌변은 SN이 두 개가 나오는 이런 형태가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두 개 더한 거, 이렇게 두 개 더한 거, 이렇게 두 개 더한 게 쭈르륵 펼쳐지게 되겠죠. 자, 그런데 이제 A1은 우리가 이제 A1 이렇게 쓰면 되는데, AN은 우리 아까 어떻게 썼죠? 그죠? AN. 얘는 첫째 항에다가 n-1번 몇 공차 이렇게 더해주면 되는 거 맞죠? AN은 첫째 항에다가 n-1번 공차를 더해주면 되는데, 거기에다가 A1을 한 번 더 더해주면 이렇게 두 개를 더한 게 사실은 이렇게 첫째 항과 n항까지 합이라는 거를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AN을 구해서 거기다 첫째 항만 한 번 더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얘를 쓴 거고요. 근데 사실 뭐 얘도 마찬가지죠. 얘 같은 경우는 표현해 보면 첫째 항에다가 n-2번 공차를 더한 거고, 얘 같은 경우는 첫째 항에다가 공차를 한 번 더한 거니까 또 이 둘을 더하면 어때요? 똑같이 n-1번 공차가 나오면서 다 똑같은 값이 나올 거라는 거 이해되시죠? 자, 그런 애들이 몇 쌍이 나온다? 하나, 둘, 셋, n쌍이 나온다. 그래서 너는 여기다가 n을 이렇게 곱해주고, 그럼 결과적으로 내가 구하고 싶은 SN은 어떻게 생긴 거야? 그죠? n 곱하기 누구다? 2a 더하기 n-1d, 그리고 그걸 2로 나눴다라는 식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어렵지 않죠? 그래서 이렇게 완성이 된 건데, 사실은 이게 뭐다? 이게 SN이면 일반 항에다가 첫째 항 더한 거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공식이 완성된 건 일반 항 더하기 첫째 항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공식이 하나가 더 있었는데, 그 공식은 뭐 대단한 게 아니라 너를 그냥 첫째 항을 A라고 놓고 요 AN을 좀 마지막 항, 라스트 항 이렇게 약간 써가지고 얘를 똑같은 애를 첫째 항과 n항까지 합을 A 더하기 L 이렇게 이제 바꿔서 쓰고, 걔를 항의 개수를 곱하고 2로 나눴다. 뭐 이런 느낌으로 해서 만들어진 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등차 수열의 합은 지금처럼 이렇게 두 가지 형태의 공식을 이용하는데, 첫 번째 공식 뭐야? 그죠? 일반 항에다가 첫째 항을 한 번 더 더한 거에 항의 개수 곱하고 2로 나눈다. 일반 항에다가 첫째 항 더한 거에 n 곱하고 2로 나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뭐 똑같은 말이죠. 첫째 항과 마지막 항을 더해서 n항을 곱해서 2로 나눈다. 이런 방식으로 계산을 해주시면 이제 공식을 이제 쓰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한번 연습 한번 해보죠. 연습. 자, 일단 뭐 예를 들어서 첫째 항이 1, 둘째 항이 5,
셋째 항이 9, 넷째 항이 13, 뭐 이렇게 되어 있는 수열이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나는 이 수열에 S10을 구하고 싶다. 이렇게 줬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일단은 여기에 있는 식은 등차 수열입니다. 그죠? 등차 수열, 짠짠짠. 그래서 잘 보시면 첫째 항이 얼마고? 그죠? 1이고 공차가 4인데 요거를 몇 항까지? 10항까지 한번 구해보고 싶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우리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일단 제일 먼저 생각하셔야 될 건 S10을 구하려면 A10을 구할 줄 알면 돼요. A10. A10이 뭐냐면 첫째 항에다가 공차를 4번 더한 게 A10입니다. 그죠? 그런데 그 A10에다가 첫째 항을 한 번 더 더해주면 되는 거죠. 첫째 항을 한 번 더 더한다는 건 요 첫째 항의 2배를 한다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쓰면 요 오른쪽이 끝나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이는 얘가 뭐야? 그죠? 첫째 항 더하기 10번째 항. 첫 항과 마지막 항을 더한 거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S10을 구할 때는 A10을 구해서 첫째 항만 2배. 이렇게 생각하면 쉽다 그랬죠? 거기에다가 항의 개수를 곱하고 2로 나눈다. 이런 식으로 가시면 S10이 끝나는 겁니다. 자, 계산해 보시면 이게 38이거든요. 그러니까 38을 2로 나누면 19고 그래서 이렇게 19 거기에다 10을 곱하면 얘는 190 이런 값을 구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한번 더 연습해 볼까요? 이번에는 첫째 항이 3이고 공차가 마이너스 4인데 S20 한번 구해봐라. 예를 들어 이렇게 줬다고 생각을 해보죠. 자, 그럼 S20을 구하려면 여러분들 뭘 생각하면 돼? 그죠? 20번째 항 A20을 생각하면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A20은 첫째 항에다가 19번 공차를 더한다.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A20에다가 첫째 항만 한 번 더 더해주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3을 한 번 더 더해주면 이게 사실 뭐예요? 첫째 항 더하기 20번째 항 이렇게 되는 겁니다. 거기에 20 항의 개수 곱하고 2로 나누면 내가 원하는 S20도 구할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공식을 쓰는 것도 이것도 충분히 연습을 해주셔야 돼요. 여러 번 따라서 해보시고 밑에 쉬운 예제들도 충분히 연습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짠짠짠 요거 A와 D로 표현하기 이것도 한번 같이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이것도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표현이니까 같이 정리를 하시면 어렵지 않게 보실 수가 있을 건데 자, 우리 아까 왜 이런 거 했잖아. 등차 수열에서 A3은 첫째 항에다가 공차를 2번 더한 거예요. 뭐 이렇게 표현한다 그랬고 뭐 5번째 항은 첫째 항에다가 공차를 4번 더한 거예요. 뭐 이렇게 이제 쓴다고 했잖아요. 이런 것처럼 S 얼마도 AD로 표현을 할 수가 있거든요. 뭐 예를 들면 S10 이렇게 주잖아요. 그럼 너는 9번째 항 첫째 항에 공차 9개 더한 거에 첫째 항 한 번 더 더한 거 요 9번째 항 9번째래 10번째 항 그쵸 10번째 항을 구해서 첫째 항 더 더한 거에다가 항의 개수 곱하고 2로 나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쓸 수 있으니까 S10이라는 것도 A와 D로 표현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으면 되고요. 자, 만약에 S20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얘도 마찬가지로 뭐라고 쓸 수 있어? 그죠? A20을 구하면 되죠. S20은 A20 그럼 얘는 A 더하기 19D다 이렇게 쓰시고 첫째 항 이렇게 2배 이렇게 써준 다음에 뭐 항의 개수 곱하고 2로 나눈다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S10이나 S20 같은 요 S 값들도 지금처럼 A와 D로 깔끔하게 표현이 되니까 이 값들도 딱 몇 개만 2개만 있으면 A 값, D 값을 구할 수 있겠군 이런 생각을 여러분들이 해주실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등차 수열의 합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고요. 요거 가지고서 한번 우리 직접 계산을 좀 해볼 건데 오늘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기본적인 도구 그러니까 이 SN에 대한 도구 이런 것들 이런 것도 어떻게 계산하는 거냐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연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저 밑에 있을까 아마 개념 체크 있을걸? 없나 여기는? 없네요. 그냥 바로 가겠습니다. 개념 체크 없으니까. 자, 예제 7번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지금 보면 A2와 A5 두 개의 항을 가지고서 S30을 구해라 이렇게 지금 줬는데 일단 A2 같은 경우는 첫째 항에 공차를 한 번 더한 거고 얘가 4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A5 같은 경우는 첫째 항에다가 공차를 4번 더한 건데 이게 20이다. 뭐 이렇게 이제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런 거는 이제 이렇게 빼주시면 되고요. 그럼 마이너스 3D는 이게 얼마지? 18 마이너스 18이다. 그래서 D는 6 이렇게 이제 잡아주시면 되고 그럼 얘가 6이면 A는 마이너스 2 이렇게 잡으시면 일단 AD를 이제 아주 손쉽게 구할 수가 있고요.
자, 그럼 S30을 구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A30을 구하면 된다 그랬죠? A30. A30은 첫째 항에다가 29번 공차를 구해주면 되는데 거기에 첫째 항만 2배. 그럼 얘는 이제 마이너스 4 이렇게 써주면 될 거고요. 항의 개수는 30에 요거를 뭐로 나눈다? 2로 나눈다.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요거는 이제 계산을 하면 얘는 2550이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자, 2번 한번 볼까요? 2번은 이렇게 돼 있어요. 2라는 값과 4라는 수 사이에 m개의 숫자를 넣었다. 2와 4 사이에 m개의 수를 넣었다. 그랬을 때 요걸 다 싸그리 더했더니 얼마가 나오더라? 그렇죠. 420이 나오더라. 그랬을 때 m값은 얼마냐? 뭐 이렇게 지금 준 거거든요. 자, 이거는 이제 사실 두 번째 공식을 사용하면 좋겠죠. 우리가 이제 등차 수열의 합을 구할 때는 첫 번째 항과 마지막 항을 더해서 그죠? 항의 개수만큼 더해주면 곱해서 이렇게 2로 나눠주면 이걸 우리가 SN이다 이렇게 이제 구하기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처럼 깔끔하게 첫 항하고 끝 항이 주어져 있으면 요 공식 쓰면 좀 쉽게 구할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한번 식을 좀 써보면 일단 모든 항의 합은 420이다 이렇게 했으니까 420 쓰시고요. 자, 항의 개수를 한번 세보면 요렇게만 m개거든요. m개. 그러면 얘는 하나 더, 얘는 하나 더. 두 개가 더 있으니까 항의 개수는 뭐라고 쓰면 돼? 그죠? m 플러스 2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첫 항이랑 끝 항을 더하면 42. 그래서 그걸 2로 나눴다. 이렇게 쓰면은 이제 첫 항과 끝 항을 이제 더해서 만든 식이 완성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일단 42 이렇게 약분을 하면 여기가 이제 10이고요. 그러면 여기에 보이는 m 플러스 2가 20이면 되니까 m 값은 얼마다? 18이다.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제 두 개의 공식을 한번 연습을 해봤고요. 자, 예제 8번도 한번 봅시다. 예제 8번은 S5가 15, S10이 80인데 S20이 얼마냐? 이렇게 줬습니다. 자, 요거 아까 얘기했던 AD 한번 생각해 보시죠. 얘네들도 AD로 표현할 수가 있다. S5 어떻게 표현되냐면 첫째 항 2배에 4D 이렇게 이제 바로바로 썼습니다. 그리고 항의 개수는 5고 요거를 2로 나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주시면 요거는 이제 이게 15다. 이렇게 표현이 될 거고요. 자, S10 같은 경우는 얘는 첫째 항 2배에 여기 9D 쓰시고 항의 개수 10개 그리고 너는 2로 나누면 여기는 80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이제 두 개를 식을 세우면 A와 D로 표현되어 있는 식이 두 개 나오니까 요거 연립해서 AD를 구할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약분하면 이게 3이고 이렇게 약분하면 이게 A 플러스 2D니까 첫 번째 식은 A 플러스 2D가 3이다. 이렇게 될 거고요. 자, 이렇게 약분하면 8이죠. 그러면 넘기면 2A 플러스 9D는 얼마다? 16이다. 이렇게 되니까 약분 괜히 했네. 요 위에 거를 2배해서 2A 플러스 4D는 6이다. 이렇게 이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요 두 식을 뺄게요. 그러면 마이너스 5D는 마이너스 10이고 D는 2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그럼 얘가 이제 8이고요. 얘가 마이너스 2면 되니까 A 값은 빼기 1이에요.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요 S20 마지막으로 이제 공식 써서 구해주시면 되는데 얘는 첫째 항 2배 그리고 19D 그리고 여기다가 20 곱하고 2로 나누면 된다. 그럼 요거는 이제 이렇게 약분해서 10이고요. 요거는 36이 되니까 최종적으로 답은 360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제 8번도 마찬가지예요. 요것도 이제 사실은 부분합이라고 해서 뭔가 개념을 하나 더 배우면 되게 손쉽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그런데 선생님이 그거를 몰라서 안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지금은 그런 걸 쓰지 말고 연습해라. 그러니까 SN을 제대로 그냥 해라. 요거에 집중해라고. 이상한 잡기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스킬, 테크닉들은 될 수 있으면 지금은 쓰지 마라. 이건 첫 번째 공부니까 제대로 해줘라. 이런 계속 잔소리를 한다는 말이죠. 왜 그러냐면 내가 이제 이거를 가르치면서 애들이 진짜 자꾸 이런저런 얘기들을 이렇게 듣고서 이거 이렇게 뿌니까 너무 빠르네, 이런 공식 쓰면 너무 좋네, 이런 스킬들에 처음부터 너무 현혹이 많이 돼. 근데 물론 나도 그런 거 나중에 다 가르쳐 주기는 하지만 필요하긴 하거든요. 근데 우리의 단계는 그게 아니라고. 그래서 지금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무슨 말인지 되지? 그러니까 좀 여기서는 선생님 말 잘 들어줘야 돼. 그래서 지금은 기본기를 연습해라. 나중에 그런 거 배우는 거 금세 배운다. 맞죠? 자, 아무튼 예제 9번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등차 수열의 합이 최대일 때
혹은 합이 최소일 때라는 테마를 좀 정리를 해드릴 건데, 자, 요거 따로 한번 정리를 해보시죠. 등차 합이 최대일 때, 등차 합이 최소일 때,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까요? 이게 약간 솔직하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입장에서 좀 이게 내용은 이해가 돼도 막상 쓸 때 잘 못 쓰는 개념이거든요. 그 왜 그런가 하고 보면 실제로 모르겠어요. 그냥 풀 때는 이 개념을 잘 못 쓰더라고. 별거는 아닌데 알고 보면 당연하네 이긴 한데 잘 못 써. 그래서 약간 여기 좀 세뇌를 시켜야 되지 않나. 약간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게 좀 골 때려요. 자, 봐봐. 결론을 그냥 일단 얘기를 해줄 거야. 등차 합이 최대일 때를 찾을 거예요. 등차 수열의 합을 계속 더했을 때 이게 언제 최대가 되냐라고 하면 요걸 찾으시면 돼요. 일반항이 양수일 때. 한글로 해야 되겠다. 한글로. 일반항이 양수일 때를 찾으면 돼요. 뭐야, 왜 합인데 일반항? 이렇게 생각해야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찾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등차합이 최대일 때는 일반항이 양수일 때로 찾는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 있어야 돼. 왠데요? 이게 다 보여줄게. 그러니까 일단 결론을 확실하게 좀 꽉꽉 기억을 하라는 거지. 잘 못 쓰더라고. 다시 등차합이 최소일 때, 이때는 어떻게 하냐면 일반항이 음수일 때 이렇게 사용을 한다. 그래서 등차합이 최대일 때는 일반항이 양수일 때, 등차합이 최소일 때는 일반항이 음수일 때를 찾으시면 돼요. 뭐 이런 느낌인데 제가 샘플을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봐봐. 그러니까 등차합이 최대일 때는 무조건 첫째 항을 양수로 줍니다. 무조건 첫째 항을 양수로 줘요. 그리고 예를 들어 공차가 마이너스 4였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 이렇게 숫자가 진행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샘플 하나 보여드리는 겁니다. 첫째 항이 양수로 출발을 하고 공차가 음수 마이너스 4일 때 이런 수열을 가지고 한번 등차 합을 한번 구해보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S1이라고 하면 1항까지 합이니까 10 적으면 되고요. S2라고 하면 2항까지 합이니까 16, S3는 3항까지 합이니까 18 이렇게 적으면 됩니다. 그죠? 그리고 S4를 구하게 되면 여기서 마이너스 2까지도 하면 얼마가 돼? 다시 16이 되죠. 자, 그러면 여기 보이는 얘를 SN의 어떤 수열의 항들이라고 보면 이거 언제가 최대냐요? 라고 보면 여기 S3일 때가 최대가 되죠. 자, 그러니까 최대일 때는 얼마가 되는 거야? SN이 최대일 때는 A3까지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죠? S3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게 언제냐라고 보니까 분명히 나는 합이 최대일 때를 찾는데 그 기준은 어디서 찾는 거야? 일반항에서 찾는 거야. 일반항. 잘 보시면 얘네들은 3항까지는 부호가 다 플러스이기 때문에 뭔가 이 항들을 더하면 값이 커지거든요. 그런데 4항에서 갑자기 부호가 뭐로 바뀌어? 그치, 마이너스로 바뀌지. 그러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값에서 마이너스를 더하면 값이 다시 어떻게 돼? 작아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대가 될 때를 찾고 싶으면 이 친구 AN이 언제까지 양수인가, 즉 일반항이 언제까지 양수인가 이걸로 찾는다라는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이해돼? 그러니까 등차 합이 최대지만 얘는 일반항이 양수일 때로 찾는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거꾸로 등차 수열이 최소일 때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내가 음수로 출발하는 일반항이 있었어. 마이너스 10. 그런데 얘가 이제 공차가 4예요. 그럼 얘는 마이너스 6. 그리고 너는 마이너스 2. 그리고 너는 2다. 그러니까 이런 등차 수열이 있었다고 칩시다. 그럼 이걸 가지고서 첫째 항, 둘째 항, 셋째 항 이렇게 합의 항을 구한 다음에 넷째 항을 구하면 다시 이렇게 커지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때는 SN이 최소일 때가 언제야? 그죠? SN이 최소일 때는 여기입니다. SN이 최소일 때는 얼마? 얘도 S3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음수로 출발하는 거 요럴 때는 공차가 양수로 되고 요때 최소일 때는 S3이다 인 건데 이걸 어떻게 찾는다고? 그죠? 여기를 어떻게 찾냐? SA3에서 찾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까지 일반항이 음수냐 이런 과정으로 찾는다는 거죠. 뭐 이해는 되시죠? 음수들을 더하면 값이 당연히 계속해서 어떻게 될 거다? 작아지게 될 거다. 그런데 내가 양수를 더하면 다시 커지니까 최소가 되는 지점은 이렇게 마지막 음수를 더할 때까지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 테마는 일반항으로서 분명히 합이 최대 치수를 갖는 거지만 일반항이 언제까지가 되는지의 부호로 찾는 거다. 이렇게 이제 봐주시면 되는 거예요. 약간 이해될까요? 자, 그럼 이제 예제 9번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첫째 항이 14고 공차가 빼기 4인데 SN의 최대값을 구해라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지금 이 SN이 최대일 때는 뭐라고 정리되어 있는데 일반항이 언제까지 양수인지 이거를 찾으라고 봐주시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요때까지를 찾아서 더하면 되겠군. 요거를 이제 생각하면 되고, 그럼 일반항에서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그런 느낌으로 이제 문제를 또 풀어주면 되는데, 자, 일단 얘 같은 경우는 일반항을 먼저 구해주시면 얘는 14에 n-1 공차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 요거는 -4n에 플러스 18이라는 일반항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이거 뭐 직접 하면은 이제 3항까지라고 알 수 있는데 이게 연습 삼아서 계속 이렇게 시키는 거예요. 뭔가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요 항 찾기도 우리 일반항 이용해서 하라고 했으니까 요거 일부러 연습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야. 자, 뭐 번거롭다 하지 마시고 연습을 꾸준히 하라고. 자, 그래서 이제 일단 일반항을 구하면 요 AN이 양수다. 요거는 어떻게 한다? 그죠? K번째 항을 이용해서 얘가 언제까지 양수인지를 찾는다. 그러면 -4K는 -18이다가 될 거고, K는 4분의 18보다 작으면 양수다. 즉 4항까지가 양수인 거죠. 얘가 4점 얼마 얼마니까. 그러면 4항까지 양수면 SN은 언제까지? 최대가 될 때는 n이 4일 때가 뭐다? 최대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SN은 최대.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값을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S4를 구해주시면 되고, 얘는 첫째 항 2배에 3 곱하기 공차, 그리고 거기다가 4 곱해서 뭐로 나눈다? 2로 나눈다. 그럼 얘는 28에 빼기 12에서 16. 그럼 16 곱하기 4는 64. 그래서 2로 나누면 얼마다? 30이다. 그래서 얘가 내가 찾는 최대값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시죠? 그래서 예제 9번 한번 봤고요. 요거 좀 정리 잘 해두세요. 등차비 최대일 때, 최소일 때. 일반항의 부호로 갖는다. 마지막 양수, 얘는 마지막 음수. 요걸로 구해주면 되겠다. 되죠? 자, 예제 1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이제 100 이하의 자연수인데 4로 나눌 때 나머지가 3인수의 총합을 구해라. 뭐 이렇게 지금 준 건데, 요거는 이제 등차수열의 합으로 손쉽게 구할 수가 있다. 뭐 이런 거고요. 자, 100 이하의 자연수에서 나머지가 3인수는 3부터 출발하죠. 3이라는 수를 4로 나누면 나머지가 얼마죠? 라고 했을 때 가끔 그렇게 좀 이걸 어떻게 4로 나눠요? 이런 친구들이 있는데, 3을 4로 나누면 몫이 0이고 나머지가 3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나머지가 3인 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를 내가 7로 나누면 나머지가 얼마야? 하면 나머지가 5예요. 5를 7로 나누면 몫이 0이고 나머지가 7. 그러니까 자연수 중에서 4로 나눌 때 나머지가 3인수는 3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7, 그 다음이 11, 그 다음이 15 이런 식으로 쭉쭉쭉 진행이 돼서 마지막이 99까지 가거든요. 요 수들을 더하면 이게 이제 100 이하의 자연수에서 4로 나눌 때 나머지가 3인수의 총합을 구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싹 나열해 봤더니 이게 등차수열이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계산을 해주면 되는데, 일단 얘가 첫째 항이고, 얘가 둘째 항이고, 얘가 셋째 항이라고 하면, 우리는, 첫째 항이 3이고, 공차가 4인 것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죠? 그럼 내가 확인해야 될 것은, 어쨌든 이 항을 다 더하려면, 얘가 이제 99가 몇 번째 항인가, 이런 거를 조금 찾아주면 되거든요. 99가 몇 번째 항인가. 자, 그럼 이럴 때 사실 우리는, 뭐 약간 암산하면, 이거 25번째 항이야.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지금 우리 연습하는 거잖아요. 연습. 그러니까 굳이 이거를 누구 가지고 일반항을 가지고 연습을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지금 몇 번째 항인가를 조금 K번째 항을 이용해서 쟤를 구해보려고 하는데, 자, 일반항은 어떻게 되냐? 일단 먼저 구해보면, 일반항은 첫째 항에다가 n-1번 공차 이렇게 쓰고요. 요거는 4n 빼기 1이다. 이렇게 구해서 일반항을 한번 직접 구하게 되고요. 그럼 얘가 몇 번째 항인지를 찾고 싶으면 요거를 K번째 항이라고 잡아서 K번째 항을 쓸 거고, 그러면 그 K번째 항은 4K 빼기 1인데 얘가 얼마가 될 때? 99가 될 때 K를 찾고 싶어요. 이렇게 이제 구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4K는 100이다 라고 쓸 수 있고, K는 25 이렇게 되니까 이거는 몇 번째 항이다? 25번째 항이다.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즉 항의 개수가 25가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실제로 S25를 구하는 것과 같죠. 근데 얘 같은 경우는 또 첫째 항이랑 끝항을 줬으니까 그냥 첫째 항 끝항 더해버립시다. 요거 102라고 쓰고요. 그리고 항의 개수는 25. 그리고 그걸 2로 나눠주시면 S25가 될 거예요. 그래서 너희 둘 약분시켜서 51이고요. 계산해 주시면 51, 25 이거 얼마야? 이렇게 1275다. 이렇게 계산을 마무리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왜 이래? 75 되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해 봤고요. 자, 이제 10번까지 풀어 봤는데 이제 마지막 SN과 AN의 관계 여기까지 하시면 이제 오늘 등차 수열은 끝입니다. 근데 제 경험상 제가 보통 한 타임으로 수업을 하잖아요. 그러면 딱 여기서 끝나. 보통 빡세게 달리면 요 예제 10번 요 라인까지 딱 합까지 끝나고 보통 SN, AN은 다음 시간에 하거든요. 근데 저는 말씀드렸지만 지금 어차피 저 혼자 찍는 거고, 그죠? 여러분들은 멈췄다가 할 수 있으니까 힘드시면 여기까지 충분히 연습하시고 마지막 유형을 복습하시고 공부하시고 넘어가도 괜찮습니다. 저는 그냥 찍겠어요. 자, 가봅시다. 자, 일단 SN이랑 AN의 관계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건 또 뭐야?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지금까지 한 걸 약간 복습을 해보면 이래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1, 3, 5, 7 이렇게 이제 등차 수열을 가지고 있으면 요걸 가지고 일반항 구하는 걸 배웠습니다. 그죠? 요거는 2n 빼기 1이다 해가지고 일반항 구하는 걸 배웠고, 그리고 항을 1, 얘는 2항까지 하는 걸 S2, 4, 그리고 3항까지 더하면 얘는 9, 얘는 4항까지 더하면 얘는 16, 뭐 이런 식으로 숫자가 나오는데 이렇게 항들을 각각 더해서 n항까지 합을 이렇게 더하는 걸 우리가 이제 SN이다 이렇게 이제 배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SN이라고 하는 것은 공식으로는 첫 항과 일반항, 을 더하는 거죠. 2n 이렇게 쓰시고, 그리고 여기다가 n 곱하고 2로 나누면 되니까 지금 현재 상황에서 SN은 n제곱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지.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일반항 그리고 SN 이렇게 이제 두 개를 배웠는데 얘네 둘의 이제 좀 관계를 좀 관찰을 해보자 라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관계라고 할 게 뭐 있냐, 그냥 이렇게 n항까지 더한 게 너네 그냥 이거거든. 그래서 이쪽 방향으로 오는 건 당연한데 거꾸로 이쪽에서 이렇게 가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자 라는 거예요. 그래서 SN에서 사실은 AN 가는 이 방향을 구하는 걸 여기서 연습을 조금 합니다. 자, 근데 이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생각해보면 당연한 건데, 자, 우리가 SN이라고 하면, SN을 바로 하지 말까? 한 S5 정도만 해볼까? S5라고 하면 1항부터 몇 항까지? 5항까지 합이잖아요. 그러니까 S5는 1항부터 5항까지 합. 이렇게 되는 거죠. 1부터 5까지가 스르륵 펼쳐지고, S4 이러면 요거 뭐예요? 1항부터 몇 항까지다? 저 4항까지다. 자, 그러니까 S5 하면 1항부터 5항까지가 쫙 펼쳐져야 돼. 1항부터 5항까지가 쫙 펼쳐져야 되고, S4 이러면은 1항부터 4항까지가 쫙 펼쳐져야 된다고. 이게 머릿속에서 펼쳐지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지 이게 헷갈리지 않고 쉽게 갈 수가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S13 이러잖아? 그럼 여러분들 머릿속에서는 어떻게? 1항부터 13항까지. 이해되죠? 이렇게 쫙 머릿속으로 펼쳐줘야 돼. 그러니까 S27 이러면 어떻게? 1항부터 어디까지? 해서 27항까지 슉 더한 거군. 이렇게 이제 보여야 된다는 거야. 이게 약간 시각화가 돼야 돼. 그래야지 우리가 좀 더 쉽게 볼 수가 있어. 이해되죠? 자, 그러면은 이게 이제 보일 거야. 뭐가 보이냐? S5 빼기 S4가 얼마예요? 모르겠어요. 이러면은 아직 안 보이는 거야. 슥 보여야 된다고. 어떻게? S5는 1항부터 착착착착착 어디까지? A4, A5까지야. 그죠? 1항부터 5항까지. S4는 뭐예요? 1항부터 축축축축축 어디까지? 4항까지. 맞지? 그러면 이렇게 두 개를 빼면 뭐가 남아? A5가 남아. 이해됐죠? 이렇게 볼 줄 알아야 된다고. 자, 무슨 말인지 돼요? 이거를 뭐 외우지 마시고 이 펼쳐서 생각해 보면 아무것도 아니거든. S5 뭐라고? 얘는 1항부터 어디까지? 5항까지. 얘는 1항부터 4항까지. 그러니까 4항까지 빼지면 5항이 남는구만.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런 건 어때? S7 빼기 S4. 도대체 왜 갑자기 이런 거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건 어떻게 보여야 돼? 그치. A5, A6, A7 이렇게 보여야 된다고. 이게 보여야 돼. 그래서 왜요? 이건 뭐라고? 1항부터 2항부터 땡땡땡에서 7항까지. 너는 1항부터 4항까지. 빼면 5, 6, 7항 남는다. 이렇게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야. 이 무슨 말인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SN과 AN의 관계를 보려면 이 SN을 펼쳐서 보는 거를 할 줄 알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떤 특징이 있냐면 얘네들의 항의 수의 차이를 1 간격으로 주면 요 AN의 항 하나를 구할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S7 빼기 S6 이렇게 이 둘의 항의 차이를 하나로 주잖아? 그러면 얘는 뭐라고 볼 수 있다? 그쵸, A7이라고 볼 수 있다. 이게 익숙해지면 돼요. 이건 A7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S11 빼기 S10 하면 이거 뭐라고 볼 수 있다?
그쵸? 얘는 11항까지 합에서 10항까지 합을 빼는 거니까 A11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야. 자, 약간 느낌 오시나요? 우리 지금 뭐 하고 싶다 그랬어? SN에서 누구 구하고 싶다? AN 구하고 싶다. 자, 이렇게 항 하나를 구하려면 이렇게 빼주면 되는 거야. 어떻게? SN에서 누구를? SN-1을 빼면 돼요. 이해돼요? 그러면 SN이 뭔데? 1항부터 짝짝짝짝 N항까지 합. SN-1은 1항부터 N-1항까지 합. 이 두 개를 빼면 이거 뭐가 된다? 그쵸? AN이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두 항의 차는 이렇게 이웃하는 두 항의 차를 AN으로 구한다. 이렇게 써주시면 이걸 가지고 AN을 구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약간 이해되지? 자, 그러면은 일단 여기까지 1단계가 됐다면 네, 마무리하고 가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한 가지를 조금 더 얹을 건데 조금만 더 디테일하게 좀 봐볼게요. 지금 제가 S5에서 S4를 뺀 게 A5라 그랬고, 그럼 S4에서 S3을 빼면 뭐가 될까? 그쵸, 얘는 A4가 되겠죠. 자, 그러면 S3에서 S2를 빼면 뭐가 돼요? 얘는 A3가 됩니다. 그럼 S2에서 S1을 빼면 뭐가 돼요? A2가 됩니다. 자, 근데 여기 마지막 봐봐. 그럼 S1에서 S0를 빼야 A1이 되나요? 라고 얘기를 하면 실제로 그렇지 않죠. 요 S0라는 게 어딨어. 그냥 S1은 1항까지 합이니까 이거는 그냥 누가 돼? 얘가 A1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이웃한 두 항을 빼서 A, 2, 3, 4를 구하는 건 정확하게 얘기하면 2항까지밖에 못 구하거든요. 그러니까 1항은 이 방식으로 못 구한다. 이걸 좀 이해를 해야 돼. 자, 이걸 왜 가르쳐 주냐면 이렇게 되는 거야. 내가 지금 여기 보이는 이 식을 이용해서 AN을 구할 수 있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내가 예를 들어서 5항을 구하고 싶어. 그럼 n에다가 5를 집어넣으면 S5 빼기 S4는 A5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다라는 거거든. 내가 3항을 구하고 싶어. 그럼 여기다가 3을 집어넣으면 S3 빼기 S2는 A3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잖아. 2항을 구하고 싶으면 여기다가 2를 집어넣어서 S2 빼기 S1을 구해서 A2를 구할 수 있는 건데 내가 1항을 구하고 싶거든. 1항. 그런데 1항을 구하려고 1을 집어넣으면 이상한 식이 나와버려. 누가 들어가는? 요 S0이 들어가는 이상한 식이 나와버려. 실제로 이런 식은 없잖아. 그죠? 이거 없으니까 그냥 S1은 A1인 건데 이거 1항 구할 때는 요 식을 쓸 수가 없네. 이런 걸 생각을 해야 돼. 그러니까 이 식을 쓰는데 이 식을 우리가 다 쓸 수 없고 몇 항까지만, 그죠? 얘는 2항까지밖에 못 쓰고 1항은 못 쓴다라는 사실을 조금 정리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AN을 SN으로 구하고 싶은데 SN에서 SN-1을 빼면 AN이 구해지거든. 그런데 그 식은 몇 항까지만? 2항까지밖에 못 구해 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줘요. 이렇게 두 개를 빼서 AN을 구하는 이 방식은 2항까지밖에 못 구하거든. 이렇게 쓰는 거고, 그럼 마지막 1항은 어떻게 구한다? 1항은 그냥 사실 S1이랑 A1이랑 같으니까 너는 그냥 S1로 구해 라는 방식으로 이렇게 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이제 내용을 좀 정리하면 이거예요.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가부터 다시 한번 얘기해 봅시다. 나 지금 뭐 하고 있냐? 라고 하면 등차 수열의 n항까지 합인 SN과 AM의 관계를 조금 정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등차 수열이 이렇게 쭉 더해져서 AN을 가지고 SN을 구한다고 하면 얘네 둘의 관계가 어떻게 되냐, 이거를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였고, 첫 번째 아주 중요한 표현은 뭐였다? 일단 S5가 어떻게 보여야 된다? 1항부터 5항까지로, S4가 1항부터 4항까지 이런 식으로 펼쳐져서 보여야 된다. 요거를 일단 무조건 필수템으로 장착을 하고 있어야 된다 인 거고, 그럼 이거를 장착해서 생각을 해보니 이렇게 S5에서 S4를 뺀, 이렇게 한 칸 간격으로 뺀 것은 A5를 주는구나 라는 걸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왜냐면 S5는 1항부터 몇 항까지 합? 그쵸, 5항까지 합이고, 얘는 1항부터 4항까지 합이니까 요거 이렇게 빼내면 5항만 남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연습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웃한 두 항을 빼서 누구를 구하게? 일반항을 구하게끔 쓸 수가 있네. 그러니까 SN에서 SN-1을 빼면 AN이 된대. 이것까지 이제 한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빼서 구한 AN은 몇 항까지밖에 못 쓴다고? 2항까지밖에 못 구한다. 이 방식으로는 2항까지밖에 못 구하고 1항은 이 방식으로 구할 수가 없다. 그래서 1항은 따로 빼서 구하는데 어떻게 구하냐? 2항까지는 AN은 이렇게 두 개를 빼서 구하는데 1항은 그냥 뭐해서? S1을 이용해서 계산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내가 누구를 가지고도
SN을 가지고도 AN을 구할 수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진짜 되는지 한번 체크해보죠. 지금 현재 저기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얘기는 SN을 내가 지금 누구로 갖고 있을 때, 그쵸, n제곱을 가지고 있을 때 한번 이걸 가지고 AN을 한번 구해보는 과정을 해볼 거고요. 그래서 진짜 얘가 2n 빼기 1이 나오는지를 한번 체크를 해보는 거죠. 자, 한번 테스트. 자, 해봅시다. 자, 지금 SN을 n제곱이라고 갖고 있는데 AN을 구하고 싶어요. 자, 그러면 이 AN은 어떻게 구합니까? 이게 지금 질문이라는 거지. 자, 그럼 어떻게 구하긴? AN은 일단 첫 번째는 SN에서 SN-1를 빼서 구하고 그거는 2항까지밖에 못 구하거든. 그리고 1항은 직접 넣어서 구할 거야. 이런 식으로 써주면 이게 이제 AN을 구하는 방식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일단 저는 요거 한번 계산해 볼게요. SN에서 SN-1을 한번 계산을 해보죠. 자, 얘는 어떻게 되냐면 SN은 n제곱 그냥 그대로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 SN-1은 n에다가 n-1을 넣어서 얘는 n-1의 제곱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너는 n제곱에 얘는 n제곱 마이너스 2n 플러스 1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이렇게 지워지면 너는 2n 빼기 1이라는 식이 나오는 이런 상황이 되죠. 그러니까 내가 AN을 딱 구하게 되면 얘는 2항보다 클 때 2항부터는 2n 빼기 1이라는 일반항을 사용해 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n이 만약에 1이야. 그러면 첫째 항은 따로 구한다 그랬으니까 첫째 항은 어떻게 되는데? 라고 하면 첫째 항은 여기 n에다가 그냥 1을 집어넣어서 S1으로 구해.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어서 첫째 항은 1이야. 이렇게 해서 AN을 완성을 해주면 이게 내가 찾는 AN의 식이 완성이 된다라고 봐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 어떻게 구한다? SN에서 SN-를 빼서 2항까지는 구해주고 1항은 그냥 S1을 직접 대입해서 구하면 이게 뭐가 된다? 그쵸, AN이 된다. 이렇게 이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또 속으로 이 선생님 조금 이상한데? 아까 저거는 그냥 2n 빼기 1인데 얘는 왜 이렇게 번거로움?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사실 생각해보면 그래. 그러면 이 AN을 가지고서 한번 첫째 항을 직접 구해보면 이 AN에서 여기서 이제 첫째 항 구하는 거죠. 첫째 항은 얼마다? 1이다. 이렇게 되고 둘째 항을 구해보면 이제 둘째 항은 여기서부터 넣으면 되죠. 여기다 2를 집어넣으면 여기는 이제 3. 셋째 항은 5. 이렇게 딱 되는데 뭐야 이거? 써놓고 보니까 그냥 첫째 항도 사실은 여기다 1 집어넣은 값이랑 여기다 이 값이랑 완전 똑같은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첫째 항도 등차 수열에서 그냥 2n 빼기 1의 규칙으로 포함이 되니까 이런 경우는 굳이 우리가 AN을 이렇게 나눠 쓰지 않고 2n 빼기 1이다 이렇게 이제 써버리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AN을 정리를 하는 건데 한번 이렇게 이제 나누어서 써야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것까지 한번 예제를 통해서 한번 보시고 여러분들이 연습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내용으로 한번 11번 이제 11번을 한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1번. 자, SN이 n제곱 빼기 3n이다 이렇게 되고요. 얘는 3n제곱 플러스 n 플러스 2다. 자, 이제 11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 같은 경우는 지금 SN이 n제곱 빼기 3n 이렇게 이제 주어져 있을 때 이걸 가지고서 한번 일반항을 한번 구해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자,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것은 일반항을 구하는 방법은 어떻게 구한다? 그죠? 2항까지는 SN에서 누굴 빼요? SN-1을 뺀다. 그리고 1항만 따로 S1으로 구한다. 이렇게 이제 구하면 AN을 구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얘부터 계산해보죠. SN에서 SN-1을 빼는 걸 계산을 해보면 SN은 n제곱 빼기 3n 이렇게 되고요. SN-1은 n-1의 제곱 마이너스 3의 n-1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는 거죠. 그리고 요거 이쪽식만 좀 계산을 해보면 너는 n제곱 빼기 2n 더하기 1이고요. 너는 마이너스 3n 플러스 3이 되니까 요게 n제곱 마이너스 5n 플러스 4라는 값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두 개를 빼주면 n제곱 지워지고요. 빼기 3n에서 빼기 5n을 빼니까 요거는 이제 플러스 2n 이렇게 써주면 되고, 그리고 요거는 빼기 4 이렇게 잡아주면 뒤에다가 빼기 4 이렇게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N을 구하긴 구했는데 2항까지는 요런 일반항을 만족을 합니다. 이렇게 이제 써주시면 되고요. 자, 그럼 1항은 어떻게 구하니? 1항은 하고 생각을 해보면 1항은요 SN에 여기다 그냥 1 이렇게 집어넣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1 집어넣으면 요거는 S1은 마이너스 2다 이렇게 이제 구할 수가 있죠.
그래서 AN은 이렇게 우리가 깔끔하게 잘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잘 보시면 요것도 그렇죠. 요게 둘째 항부터 사용하는 이 식에다가 내가 한번 1을 대입해 보면 요게 이제 마이너스 2가 되거든요. 그럼 이런 경우는 첫째 항부터 규칙에 포함이 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분리해서 쓰지 않고 AN은 2n 빼기 4다 이렇게 그냥 써버리면 크게 문제없이 우리가 사용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 굳이 따로 쓸 필요 있어요? 선생님,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지만, 따로 꼭 써야 되는 이유가 이제 이 2번 문제에서 표현이 되거든요. 그래서 요 2번까지 하고 오늘은 마무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 건데, 자, 얘도 이제 한 번 더 봅시다. SN이 이렇게 적혀 있을 때, 요걸 가지고 AN을 구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면, 일단 나는 뭐부터 구해야 되냐면, SN에서 SN-1을 뺀 걸 구한다는 거죠. 자, 그럼 SN은 여기 3n제곱 플러스 n 플러스 2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Sn-1은 얘는 여기 n-1의 제곱 플러스 n-1 더하기 2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럼 요거는 계산해 보시면 3n제곱 마이너스 6n 플러스 3 그리고 너는 플러스 n-1 더하기 2가 돼서 3n제곱 마이너스 5n 플러스 4라는 값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요거 빼주시면 3n제곱 지워지고요. n에서 빼기 5n 하면 너는 6n 그리고 2 빼기 4는 빼기 2다가 되면서 요게 이제 6n 빼기 2라는 식이 나오죠. 그러니까 AN은 n이 2보다 크거나 같으면 6n 빼기 2다. 요런 이제 식이 될 거고요. 그럼 n이 1이면 어떻게 되냐 하면 요거는 이제 S1으로 구하면 되죠. 그럼 여기다 1 집어넣어 보면 3 더하기 1 더하기 2니까 여기는 6 이렇게 결정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 경우는 어때요? 여러분들 보시면 이 식에다가 1 집어넣은 값과 여기 보이는 6이라는 값이 같지 않죠. 그러니까 얘는 어떤 느낌이냐면 첫째 항은 6이고 둘째 항은 여기다 2 집어넣어 보면 이제 10이고 셋째 항은 10 얼마 되냐? 14? 16? 16이고 넷째 항은 아유 왜 이래? 에이 컴온. 넷째 항은 20이고 막 이렇게 되면서 사실은 요 두 번째 항부터는 얘네들끼리는 요 등차 수열이 맞지만 요 첫째 항은 약간 규칙에서 제외가 되는 상황이 되는, 그러니까 너는 우리 등차 수열에 포함이 될 수 없거든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너는 첫째 항은 지금 어떤 상황? 저 규칙에서 제외가 되어 있다. 이런 거를 좀 체크를 해주시는 거죠. 그러면 나는 이런 상황에 AN을 한꺼번에 6n 빼기 2라고 쓸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둘째 항부터는 너를 쓰는 거고, 그죠? 첫째 항은 따로 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AN을 분리해서 이렇게 써주셔야 정확한 답으로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든 경우가 다 합쳐지는 건 아니에요. 아시겠죠? 이렇게 분리가 되는 경우가 있고 그때는 첫째 항이 규칙에서 제외되는 경우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기본적인 건 연습을 해봤고요. 자, 이런 내용들도 다시 한번 얘기하면 굉장히 쉽게 풀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는데 지금은 그런 거 생각할 때가 아니야. 지금은 제대로 하는 것부터 연습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다음에 또 볼 때 좀 더 두텁게, 좀 더 쉽게, 쾌적하게 하는 방법들을 연습하시면서 훨씬 더 빠르게 잘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일단은 제대로 공부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됐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